새벽 4시 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포장마차 준비를 시작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여보,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남편 김철호는 한우그룹 계열사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했던 중간 관리직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를 받으며 해고당했다. 증거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조 회장의 한마디에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절망에 빠진 철호는 결국 한강에서 생을 마감했다. 조 회장 때문이야.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순자는 이를 악물며 떡볶이를 젓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밝았다. 민수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연애에는 늘 소극적이어서 순자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다. 무슨 소식인데? 결혼할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데려갈게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민수가 연애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하지만 내심 기뻤다. 아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자신도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오후 6시 순자는 포장마차를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는 15년 전부터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보험금으로 겨우 마련한 전세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보증금을 빼야 할 상황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순자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조세린이에요. 세린은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화사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조세린입니다. 세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순자는 그 억양에서 상류층의 냄새를 맡았다. 이런 여자가 왜 민수 같은 평범한 남자를 선택했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세린을 자세히 살펴봤다. 옷차림부터 가방, 신발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그 얼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요리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린의 말에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순자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다. 이 여자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식사 시간 내내 세린은 완벽한 며느리감처럼 행동했다. 순자의 음식을 극찬하고 민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장래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녀의 시선이 가끔 자신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혹시 한우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세린이 던진 질문에 순자의 젓가락이 멈췄다.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 그 큰 회사 말이야? 어머니가 예전에 그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야. 순자가 급하게 아들을 제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세린의 질문에 순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제를 돌리려 했지만 세린은 끈질기게 관심을 보였다. 저녁이 끝나고 세린과 민수가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갑자기 순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15년 전부터 모아온 한우그룹 관련 기사들이었다. 그 중에서 조 회장의 가족 사진이 실린 기사를 찾았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설마.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어린 소녀와 오늘 만난 세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조 회장의 손녀 조세린. 그 이름도 똑같았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순자는 절망감에 빠졌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원수의 손녀라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만남일까? 밤이 깊어가도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여보, 우리 민수만은 지켜야 해. 그 사람들한테 또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들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복수와 사랑, 원망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괴로워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세린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일주일 후 세린은 다시 순자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민수는 회사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세린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순자는 내심 경계하면서도 그녀를 맞아들였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요. 세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세린이 갑자기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작지만 정말 아늑한 집이네요. 민수 오빠가 여기서 자란 것을 생각하니 뭔가 뭉클해요. 세린은 거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이분이 민수 오빠 아버지시군요. 정말 닮았어요. 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세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병으로. 병으로요? 어떤 병이었나요? 세린이 계속 추궁하자 순자는 불편함을 느꼈다. 왜 그런 걸 묻나요? 아, 죄송해요. 너무 궁금해서. 민수 오빠가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해서요. 세린은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순자는 이 여자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수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픈 기억이라서. 아픈 기억이요? 세린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순자는 뭔가 다른 것을 읽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한우그룹이랑 관련이 있나요? 세린의 갑작스런 질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민수 오빠가 지난번에 그 회사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순자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당황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사실도 한우그룹과의 연관성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서둘러 부인했다. 하지만 세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과거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세린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세린아, 언제 왔어? 민수가 반갑게 인사하자 세린은 순간 태도를 바꿨다. 다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빠, 어머니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뭐. 순자가 대답했다. 세린은 그런 순자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수는 행복해 보였다. 세린과 어머니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내내 불안했다. 세린과 민수가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세린이 한 말들, 그 표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과거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세린이 정말로 조 회장의 손녀라면, 그리고 15년 전 일을 알고 있다면? 순자는 다시 신문 스크랩을 꺼내봤다. 조세린이라는 이름, 그 얼굴.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설마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무엇에 대한 복수일까? 순자로서는 억울할 일만 당했을 뿐인데. 아니면 혹시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 순자는 15년 전 일을 다시 떠올려 봤다. 남편이 해고당한 후 그녀는 조 회장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답장은커녕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편지들 중에 감정적으로 쓴 것들이 있었다. 조 회장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도 있었다. 혹시 그것 때문일까? 순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만약 세린이 정말로 복수를 위해 민수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순진한 아들은 어떻게 될까?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고민한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세린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일에 집중되지 않았다. 세린의 차가운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때의 기억 당신은 아직도 안 잊었나요? 세린이 떠나면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순자는 이제 확신했다. 조세린은 조 회장의 손녀이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민수에게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순자는 두려웠다. 하지만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세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개인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우그룹 조 회장의 가족 관련 기사에서 손녀 조세린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전세 보증금. 집주인이 갑자기 못 돌려준다고 해요.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서.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다. 전세 보증금은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것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거야? 절반도 못 돌려준다고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순자는 답답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돈도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세린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린은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다. 민수가 집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놀랐다. 민수가 세린에게 집 문제를 말했을 리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이에요? 전세 보증금 문제 말이에요.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던데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세린의 대답은 모호했다. 순자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우연히요? 네,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거든요. 그쪽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집주인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망했다고요. 세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까 해서요. 대신이요? 네, 제가 보증금을 대신 주고 어머니께는 천천히 갚으시면 되니까요. 이자도 받지 않을게요. 순자는 당황했다.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 후보가 집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니.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럴 순 없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아니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세린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과거에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순자의 몸이 굳었다. 과거에 겪은 일이라니. 세린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드디어 세린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당신이 누구인데요? 조세린이에요. 한우그룹 조현욱 회장의 손녀. 마침내 세린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당신이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왜 우리 민수를? 복수해요, 어머니. 세린이 분명하게 말했다. 무슨 복수요? 우리가 당신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15년 전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 기억하세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이 죽은 후 절망에 빠져 조 회장에게 보낸 편지들. 그 중에는 분노와 원망이 담긴 내용들이 많았다.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는 그 편지들 때문에 몇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심장병이 악화되기까지 했죠. 세린의 말에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보낸 편지가 조 회장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 하지만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요? 정말 억울했을까요? 세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세린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무튼 집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민수 오빠가 걱정하는 것 보기 싫거든요. 안 돼요. 당신한테 신세 질 수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내일 집주인한테 돈을 입금할 거예요. 세린은 순자의 거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민수 오빠한테는 절대 제 정체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만약 말한다면 민수 오빠가 다치게 될 수도 있어요. 순자는 공포를 느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린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다. 아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았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린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 세린이가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응. 그런 것 같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민수는 행복해했지만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순진한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세린의 정체를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말하면 세린이 위협한 대로 민수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당할 것이다. 결국 순자는 침묵을 선택했다. 일단은 세린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정말로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었다는 것이었다. 세린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고마우면서도 무서웠다. 이제 자신들이 세린에게 빚을 진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빚은 돈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았다. 세린이 집 문제를 해결해 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 순자에게 안부를 묻고 민수와 다정하게 지내며 때로는 비싼 선물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모든 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 사이 세린이 순자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세린은 거실에 앉으며 말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15년 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세린이 본격적으로 화두를 꺼냈다. 어머니의 남편분 김철호 씨.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세린이 비웃듯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김철호 씨는 정말로 횡령을 했어요.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죠.
순자는 깜짝 놀랐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증거가 있어요. 세린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이 뭐예요? 김철호 씨의 은행 거래 내역, 투자 기록,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내역이에요. 순자는 서류들을 받아 들여다봤다.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남편의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김철호 씨는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세린의 말에 순자는 혼란스러워졌다. 정말일까?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을 그렇게 몰아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상의라도 해보고. 상의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호 씨는 발각되자마자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오히려 회사를 무고했죠.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무고했다니 무슨.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 기억나세요? 그 편지에서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살인자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라고 했죠. 순자는 얼굴이 하얘졌다. 분노에 넘쳐 쓴 편지들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할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읽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선량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그래서 심장병이 악화됐고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세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이 정말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세요. 세린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김철호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주식과 부동산 목록이에요. 물론 다 가명으로 되어 있죠. 순자는 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죽기 전에 처분했다고 했던 여러 투자들이 실제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명의는 모두 친척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좌번호들로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순자는 손이 떨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5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정말로 내 횡령범이었어요. 그리고 발각되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로 도망간 겁쟁이였죠. 세린의 말은 가혹했다.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 편지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세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혹시 알고도 모른 척한 건 아니에요? 남편의 횡령을 알고도 발각될까봐 미리 할아버지를 악인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순자가 절규하며 부인했다. 하지만 세린은 믿지 않는 듯 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아요.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저희 가족은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어요. 그럼 당신이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복수예요.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준 상처만큼 저도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세린이 분명하게 말했다.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어머니도 직접적으로 횡령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를 힘들게 했죠. 세린의 논리는 냉정했다. 제발, 민수만은 안 돼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순자는 절망했다.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진실이 충격적이었다. 15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기회는 있어요. 세린이 갑자기 말했다. 기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저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할아버지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15년 동안의 오해를 풀어드리세요. 세린의 제안에 순자는 망설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알겠어요. 사과할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과여야 해요. 세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수 오빠한테는 절대 제 정체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게 틀어져요. 알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세린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아 울었다. 남편에 대한 진실, 세린의 정체,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아들만은 지켜야 했다. 설령 자신이 무릎을 꿇더라도 민수의 행복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수는 세린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다. 거실에 앉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세린은 그런 민수를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어머니, 세린이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가 세린의 정체를 알아낸 것 같았다. 무슨 뜻이야? 세린이는 한우그룹 조회장의 손녀예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놀란 척했지만 실제로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뭐라고? 저도 어제 알았어요. 회사에서 우연히 한우그룹 관련 자료를 보다가 민수는 힘들어하며 말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5년 전에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췄다. 세린이 대신 입을 열었다. 그리고 민수 오빠 아버지는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세린이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게 내가 아직 어렸고 아픈 기억이라서. 저는 이제 33살이에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세린아. 민수가 세린을 바라봤다. 너는 왜 나에게 접근한 거야? 정말 우연이었어? 세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럼 복수하려고 했어요. 세린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복수? 15년 동안 저희 할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억울한 사람을 해고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세린이 순자가 며칠 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민수에게 해주었다. 아버지의 횡령, 어머니의 편지, 할아버지의 고통까지. 민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내 횡령을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처음에는 정말로 복수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세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오빠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잖아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사랑이 복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연기였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민수의 질문에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수야, 세린이를 탓하지 마라. 순자가 입을 열었다. 잘못은 어머니가 한 거야. 진실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원망만 했으니까. 어머니. 세린이 말이 맞아.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해. 순자의 말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잖아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래도 조 회장님에게는 잘못한 거야. 순자는 어렵게 말했다. 그때 세린이 갑자기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세린아. 민수가 불렀지만 세린은 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빠도 어머니도. 세린이 떠난 후 순자와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린이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니 그런 것 같아. 순자는 힘들게 인정했다. 그럼 15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린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복수하려는 걸까요? 그건 어머니도 모르겠어. 순자도 확신할 수 없었다. 세린의 마지막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면도 느껴졌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조 회장님께 사과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어. 정말 사과하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세린과 연락을 끊었다. 세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뭘? 세린이와 헤어질 거예요. 순자는 놀랐다.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복수로 시작된 관계에서 진짜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제 때문이에요. 민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새로 시작할래요. 세린이도 과거의 일도 모두 잊고.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안심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진짜 사랑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바뀐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 순자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세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진심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민수가 세린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세린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안심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순자 씨 맞으시죠?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조세린이 외할머니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세린의 외할머니라니. 세린이 외할머니요? 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후 3시 남산 서울타워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약속 장소에서 순자는 70대로 보이는 단정한 할머니를 만났다. 박영자는 세린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더 따뜻했다. 이순자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왜? 세린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막아야 해요. 박영자의 말에 순자는 의아했다. 무슨 뜻이세요? 세린이가 당신 아들에게 접근한 것 모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세린이는 조 회장의 손녀가 아니에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누구예요? 제 손녀예요. 조 회장 집에서 일하던 하녀의 딸이죠. 박영자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25년 전 제 딸은 조 회장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그런데 조 회장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세린이를 낳았죠. 그럼 세린이 아버지는? 조 회장의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조 회장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딸을 해고시키고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죠.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세린이는 왜 자신이 조 회장의 손녀라고? 조 회장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겉으로는 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녀 취급을 했어요.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조 회장은 세린이를 이용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일들을 대신 하게 하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죠. 더러운 일이요? 경쟁업체 정보 빼내기, 불법 거래 연결, 때로는 협박까지도요.
세린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일들을 강요당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세린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럼 세린이가 저희에게 접근한 것도 조 회장의 명령이었어요. 당신 남편 일로 조 회장이 15년 동안 신경 쓰인다고 아예 정리하라고 했죠. 정리한다는 게 당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뜻이에요. 세린이는 거부했지만 조 회장이 협박했어요. 박영자가 계속 설명했다. 만약 거부하면 세린이의 진짜 신분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린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순자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세린이도 피해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 조 회장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세린이는 저에게 조 회장을 위해서 복수한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 회장은 세린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할 뿐이죠. 박영자의 말에 순자는 세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럼 세린이가 민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요? 그럴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민수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세린이 혼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박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 회장과 직접 대결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제 손녀가 이용당하는 건 못 봐요. 박영자의 결심은 굳어 보였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세린이의 진짜 상황을요. 민수가 믿을까요? 믿어야 해요. 사랑한다면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다. 세린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진짜 악역은 조 회장이었다. 할머니, 정말로 조 회장과 대결하실 건가요? 네, 2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박영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준비하세요. 조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증거 인멸하듯이요. 박영자의 경고에 순자는 공포를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세린이와 힘을 합치세요. 그 아이도 이제 조 회장과 싸우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민수는 아들을 설득하세요. 진실을 알려주고 세린이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순자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린이를 적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함께 싸워야 할 동맹이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했다. 과연 민수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조 회장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박영자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세린이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피해자일지도 몰라. 순자의 말에 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세린이를 도와줘야 해. 그리고 조 회장과 맞서 싸워야 해. 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세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며칠 동안 계속 시도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세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 할머니 말로는 조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순자도 불안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박영자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세린이가 감금됐어요. 박영자의 말에 순자와 민수는 깜짝 놀랐다. 감금이요? 조 회장이 세린이를 집에 가두고 외출을 금지시켰어요. 휴대폰도 뺏었고요. 왜 그런 거죠? 세린이가 조 회장에게 반항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세린이가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세린이는 지금 조 회장의 저택에 갇혀 있어요.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어요. 박영자가 안타깝게 말했다. 우리가 도와야겠어요. 민수가 즉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조 회장의 집은 요새 같은 곳이에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박영자가 말했다. 세린이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요. 조 회장의 불법 행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네, 25년 동안 세린이가 조 회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모은 거예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박영자가 설명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요? 은행 금고에 있어요. 하지만 세린이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세린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민수가 결심을 굳혔다. 그날 저녁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박영자가 조 회장을 만나서 주의를 끄는 동안 민수가 몰래 저택에 침입해서 세린을 구해내는 것이었다. 위험해요.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순자가 걱정했다. 어머니, 세린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린이를 도와줄 차례예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밤 계획이 실행됐다. 박영자는 조 회장을 만나러 갔고 민수는 저택 뒤편으로 침입했다. 한편 조 회장의 서재에서는 박영자와 조 회장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영자 씨,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조현욱 회장, 이제 그만하세요. 박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뭘 그만하라는 거요? 세린이를 이용하는 것 말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조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25년 전 일부터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제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박영자의 말에 조 회장은 당황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요? 당신은 제 딸을 임신시키고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린이를 마치 자신의 손녀인 양 키우면서 실제로는 하녀 취급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세린이는 제가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다고요? 어린아이에게 불법적인 일들을 시키면서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이 민수는 세린의 방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저택은 컸지만 박영자가 알려준 대로 2층 끝방에서 세린을 발견했다. 세린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세린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널 구하러 왔어. 민수가 창문을 열며 말했다. 오빠 위험해요. 들키면. 상관없어.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의 말에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알아.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같이 가자. 민수가 세린의 손을 잡았다. 한편 서재에서는 대화가 격해지고 있었다. 박영자 씨 조심해서 말하시오. 함부로 말했다가는 협박하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린이는 제 가족입니다. 외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왜 세린이를 감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세린 양이 사라졌습니다. 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조 회장이 박영자를 노려봤다. 당신이 꾸민 일이군요. 네, 제가 꾸민 일이에요. 더 이상 제 손녀가 당신에게 이용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박영자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는 민수와 세린이 탈출하고 있었다. 세린은 은행 금고 열쇠를 챙겨 나왔다. 오빠,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세린이 열쇠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뭐야? 조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예요. 민수는 놀랐다. 정말로? 2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순자와 만났다. 박영자도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제 조 회장과 정면 대결할 시간이에요. 세린이 말했다. 위험하지 않을까? 순자가 걱정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세린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다음 날 그들은 언론에 조 회장의 범죄 증거들을 공개했다. 25년간의 불법 행위, 세린을 이용한 범죄들, 그리고 15년 전 순자 남편 사건의 진실까지. 조 회장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는 명확했고 세린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이제 끝났어요. 세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세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조 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세린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오빠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 후에도? 세린이 불안하게 물었다.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로에게.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사랑은 복수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실과 용기로 끝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다. 6개월 후 조 회장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년간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우그룹은 매각되었고 세린은 더 이상 조 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막막했다. 25년 동안 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살아온 세린에게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순자는 다시 포장마차를 열었다. 조 회장 사건이 해결된 후 받은 배상금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일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였다. 민수는 세린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가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아직은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랑했지만 동시에 상처도 컸다. 어느 겨울밤 순자는 평소와 같이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붕어빵을 굽고 떡볶이를 끓이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평화로웠다. 붕어빵 하나 주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세린이 서 있었다. 세린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세린은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었다. 하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다. 언제 왔어? 방금요. 지나가다가 어머니 포장마차를 봤어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앉아라. 순자가 의자를 내어주었다. 세린은 고맙다며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요. 조 회장이 준 재산은 모두 반납했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세린의 대답에 순자는 놀랐다.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세린이 미소를 지었다. 자유롭거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붕어빵이 완성됐다. 순자는 갓 구운 붕어빵을 세린에게 내어주었다. 고마워요. 세린이 한 입 베어 물었다. 이 맛.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엄마? 제 친엄마요. 어렸을 때 가끔 이런 붕어빵을 사주셨거든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어디 계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제가 조 회장 일에 바빠서 마지막까지 못 봤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도 자신만큼이나 많은 것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했어, 세린아. 어머니가 왜 미안해하세요? 처음에 널 의심했던 것. 그리고 민수와 헤어지게 만든 것. 순자의 사과에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복수하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넌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했잖아. 사랑했어요. 정말로. 세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럼 왜 연락 안 해? 민수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락해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인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이었잖아. 순자의 말에 세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상처는 남으니까요. 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린이 진지하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15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원망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 정말로 모든 상처가 아물었을까? 완전히 아물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는 나아져. 그런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해. 순자의 말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정말로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세린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용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분노와 원망, 배신감과 상처. 하지만 세린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안으로는 미움보다는 동정심이 더 컸다. 용서한다기보다는 이해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해요? 우리 모두 조 회장의 피해자였어. 다만 피해를 입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순자의 말에 세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세린아, 민수 일은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 그 아이도 너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어. 서로 사랑하는데 왜 포기해? 하지만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상처가 있어도 되고 과거가 복잡해도 돼.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이야. 순자의 조언에 세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에 다가왔다. 민수였다.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민수가 평소와 같이 인사하다가 세린을 발견하고는 멈췄다. 세린아?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6개월 만에 재회였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잠깐 저기 가서 정리 좀 하고 올게. 민수와 세린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잘 지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너도? 그저 그래. 침묵이 흘렀다. 오빠 미안해. 세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뭐가? 모든 게. 거짓말한 것도 상처 준 것도. 나도 미안해. 너를 의심한 것. 민수도 사과했다. 우리 참 바보 같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멀어져서. 세린이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민수의 말에 세린은 고개를 들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민수가 세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약속해.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사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순자는 생각했다. 15년간의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혼란과 갈등. 모든 것이 끝났다. 남편은 완벽하지 않았고 자신도 실수를 했고 세린도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통해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은 건 눈물만이 아니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처를 나누고 치유를 함께하는 진짜 가족으로서.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